녹차 요거트님 사연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연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남자들의 말과 여자들의 말이 좀 다르다, 이런 걸 배워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연 시작하기 전에 연애 격언을 이야기해 드리고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남자들의 세계에서의 말은 명예를 의미하고 여자들의 세계에서의 말은 순간적인 감정의 솔직함이다. 녹차 요거트님은 여자분이시고 34살에 병원의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다고 해요. 교제 기간은 4년 6개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4월 소개팅 어플로 만남 후 바로 사귀었다고 해요. 녹차 요거트님은 부산에 살고 남친은 울산이 직장이라 주말만 볼 수가 있었는데, 사귀는 초반엔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이렇게 만났고 2, 3년이 지난 후에는 주말에 한 번 정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사이가 좋으신 거예요. 2, 3년 동안 만나셨는데 주말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만나신 거 아니에요? 연락은 4년 동안 싸우지 않는 이상 매일 꾸준히 했고 자기 전에 꼭 통화를 하고 잤대요. 1시간가량. 남자친구가 술을 먹으면 주량이 약해서 잘 취하고 잠들어 버리는 스타일이라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기소 본능은 있어서 한 번도 밖에서 자거나 큰일 난 적은 없는데, 녹차 요거트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불안해서 집에 도착하면 전화라도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잘 지켜지는 것 같았지만 안 되는 부분이 많았고 그럴 때마다 제가 화나고 삐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술을 먹어버리면 주말에 한 번 만나기로 했는데 연락도 안 되고 주말만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지지도 않고 저보다 친구를 더 좋아하나? 친구가 더 좋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1순위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술 먹고 연락 안 될 때 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여자들이 많이 하는 행동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친은 자기 속 얘기를 시원시원하게 하지 않아서 녹차 요거트님이 얘기 좀 하라고 하든지 힘들지 않냐, 무슨 일 있냐 해야 말하는 편이고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도 못하고 두루두루 다 친하게 지내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녹차 요거트님이 화가 나서 쏘아붙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하면 혼자서 좀 처를 받았다고 해요. 남자분들은 아마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약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자분들은 이렇게 파벌을 나눠 가지고 파벌 안에서 서로 힘든 얘기도 하고 뭐 슬픈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유하는 자기네들 파벌을 좀 유지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남자분들은 여자분들과는 다르게 이런 파벌이 없어요. 파벌이 없고 남자분들은 좀 깨 전투 스타일입니다. 남자분들은 자기 개인이 힘이 떨어지거나 약해 보이면 짓밟히는 상황이 어렸을 때 많아요. 남자들은 자기가 약해 보인다거나 수준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짓밟는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약하다라는 표현을 하면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떠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짓밟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자기의 이야기를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못하는 남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조금이라도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약점으로 작용해서 짓밟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소개팅 어플을 하는 걸 걸려서 헤어지니 많이 울고불고 하다가 다시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 뒤로 잘 만났지만 항상 불안했고 싸우게 되면 보통 제가 말을 안 하고 다물어버리고 화가 좀 풀리면 말하거나 울거나 화를 내거나 소리 질렀음. 그때마다 저를 달래주고 화를 풀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남자들이 다 하는 행동이죠. 여자들이 화나면 어떻게 풀어줄까 고민하고 풀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남친이 가족을 끔찍히 여기고 특히 어머니를 너무 챙겨드려서 사귀 초반에 어머니랑 둘이서만 여행을 간다고 했었는데 저는 모자지간에 여행을 가는 걸 처음 봐서 어떻게 그렇게 가냐 신기하다, 보통 그렇게 안 가지 않냐, 제 주변에도 얘기를 하니까 신기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다들 다녀오라고 했는데 여자친구 너 주변에서는 왜 그러냐 그러고 여행을 잘 다녀왔다고 합니다. 아마 이때 되게 기분이 나빴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가 기분이 나쁘냐면 자기만 이상하게 몰아가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쁜 거야. 이게 실제로 어머니랑 둘이서만 해외여행을 갔다 오는 게 일반적이진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친구 입장에서 그렇게 몰아가고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남자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쁠 수가 있죠. 내가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리고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점 뭐였냐면 녹차 요거트님이 자기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주변에도 이 남자가 허락을 하지 않았는데 싹 소문을 낸 거. 이게 좀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기분이 많이 나빴을 거예요. "야, 너 주변에서는 왜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상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이런 식으로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면 쥐가 궁지에 몰리면 주인을 모는 겁니다. 여러분들 쥐 잡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군대 있을 때 쥐를 잡아봤거든요. 쥐를 코너에 딱 물잖아요. 그럼 쥐가 갑자기 사람을 물러고 딱 얼굴로 확 튀어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도 여행을 자주 다니고 휴일이나 명절마다 다녀오니까 저는 그때 남친이랑 놀고 싶은데 남친은 가족들과 보내는 부분이 섭섭하다. 그리고 "왜 그걸 늦게 말하냐?" 이렇게 하면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끝냈다고 해요. 남친 가족 집안은 제사를 드려서 명절 평일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대요. 우리 집은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제사 이야기 나올 때마다 "아, 나 잘할 수 있겠지? 걱정된다. 내가 실수해서 미운털 박히면 어떡하냐?" 이렇게 물어봤고 그때마다 남친은 "우리 집은 그렇게 안 한다.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 줬다고 합니다. 결혼 얘기를 사기 초반에 했었는데 그 당시 제가 직장을 그만둔 입장이라 취직할 때까지 기다려 줬었는데 녹차 요거트님이 모아둔 돈도 공부를 할 때 거의 다 쓰고 직장을 다니면서 모으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남친이랑 여행도 다녔고 남친 누나가 있으셔서 누나분이 결혼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에 말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돈이 없으면 남자가 비상금 줘서 결혼하는 것도 있더라 이런 식으로 사기 초반에 말했었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각자 대출 없이 시작하고 싶다고 얘기해서 알겠다고 하고 돈을 모으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 쪽은 지원을 받고 본인은 본인 모은 돈으로 집을 구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있었고 녹차 요거트님은 돈을 모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뒤로 제가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는 건 쉽지 않았고 먼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고 해요. 아이 문제도 사기 초반에는 제가 너무 무섭고 2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낳고 싶지 않다고 했었고 본인은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자는 주장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 문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자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었고 그럼에도 아이를 낳을 때 아프고 힘든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무섭다. 걱정된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 역시 남친이 옆에서 "내가 지켜줄게. 도와줄게." 이런 말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남자분들은 이 방송 보시면서 여자분들이 싫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다라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거 갖다가 고지고대로 듣지 그걸 보살펴 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여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남자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만약에 여자분들이 이렇게 투덜대는 걸 남자분들이 다 받아줘도 문제가 또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여자들이 투정 부리는 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지 실제로 이걸 믿고 안 믿냐 이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서로가 피곤한 상태로 볼 때가 많아서 집 근처에서 밥 먹고 카페를 가는 시기였고 만나면 서로 대화를 거의 진지하게 눈을 보고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취직 이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만나거나 메신저로 얘기할 때 짜증내고 다른 사람은 험담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19년 6월에 해외여행 갔을 때 제가 서로 마음도 안 맞고 통하지 또 않는데 "우리 왜 만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헤어짐의 화근이 되는 것 같아요. 남친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대요. 나중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나는 그때 남친과 싸우고 호텔에서 쉬다가 카페에 갔는데 거기서 인종차별을 받는 상황이 생겼고 남친은 가만히 있길래 제가 그 직원한테 한국말로 소리를 지르고 뭐라고 했다고 해요.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숙소로 그냥 돌아왔는데 그때 이후로 남친의 행동이나 말투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2019년 10월 초 데이트를 해도 뭔가 똑같고 뭔가 표정도 안 좋았는데 마지막 날 저한테 너무 스킨십을 안 하기는 하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신발이나 목걸이 이런 게 바뀐 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안 하고 그래서 "나한테 요새 너무 관심 없는 거 아니냐." 두세 번 말하니까 그냥 무시하고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남자친구가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자분들 이게 아주 빅히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3개월 동안 진지하게 고민을 했는데 아닌 것 같대요. "너한테 미리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여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가치관이 다른 것 같다. 너는 결혼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랑
여행 절대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하나 제가 해석을 해 드릴게요. 여자한테 "너 결혼 생각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가 진짜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었으면은 돈을 한 푼 두 푼 더 모으려고 했을 거다. 근데 너는 계속 나랑 여행만 다니려고 했지 그 돈 안 모으지 않았냐. 그 돈만 모았으면 1,000만 원 됐을 거고 아마 결혼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남자분이 좀 화가 나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남자분은 얘가 결혼할 생각이 있으면은 돈을 갖다가 빨리빨리 모아서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서로가 좀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돈을 잘 모으는 사람도 있고 돈을 잘 못 모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의지의 문제라고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근데 남자분은 이걸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나랑 진짜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여행도 안 다니고 나랑 결혼을 하자고 했을 텐데, 얘가 결혼 생각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행도 다니고 돈도 안 모으고 흥청망청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지 어떻게 우리 가족이랑 여행 절대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냐. 그리고 애 낳는 것도 싫다고 했잖아. 나랑 엄마랑 둘이 여행 가는 것도 이상하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갔다. 제사 드리는 부분에서도 이해가 안 가고 내 돈을 너한테 줘서 네 돈인 것처럼 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리고 그건 내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리고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맨날 항상 절대 안 볼 거다, 절대 안 할 거다라고만 하냐. 그리고 결혼해서 같이 사는 부분도 생각을 해 봤는데 안 맞는 게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여태까지 쭉 쌓였던 게 이렇게 한번 터져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은 여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렇게 잘해 보려고 최대한 맞춰 보려고 여자들이 얘기를 한 걸 듣고 노력을 한다라는 걸 보시면 아세요. 이걸 보고서는 '이 남자가 되게 오해를 심하게 했네. 이 사람이 잘못됐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시면은 남자가 생각보다 여자들의 이야기를 잘 주워 듣고 열심히 맞춰 주려고 노력하고 얘네들 안 맞는 부분도 맞추려고 노력을 하다가 정말 안 되겠어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터뜨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이런 거 하나하나 이렇게 불만이었으면 진작 얘기하지 한꺼번에 몰아서 쌓아 놓고 있다가 뻥 터뜨리냐, 억울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남자랑 여자랑 입장 차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클립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해 드렸다시피 남자분들이 헤어질 때 자기가 정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지는 건 아니고요. 자기네들도 충분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가 안 돼서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요거트님이 설득하고 변명하다가 혹시나 해서 "너 여자 생겼냐?"라고 물으니까 남자분이 2초 정도 뜸들이다가 "아니"라고 하고 "좋은 남자 만나라. 나 같은 놈 만나지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헤어졌다고요. 여자분들이 헤어질 때 항상 "다른 여자 생겼냐?"고 꼭 물어보시는데 황당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어이가 없으니까 한 2초 정도 뜸을 들였겠죠. 정말 여자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어이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음날 녹차 요거트님이 전화로 "내가 고쳐보겠다. 변하고 노력하겠다. 마음에 안 들면 바로 헤어져라. 왜 너 혼자 그렇게 생각하고 끝내냐?"라고 했더니 "아 미안하다. 그건 못 해주겠다. 너가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고 내가 생각해도 나도 못 바꾸고 너도 못 바뀐다. 그래서 안 만나고 싶다. 그리고 두세 달은 바뀌겠지. 근데 1년, 2년, 3년 내가 그걸 지켜봐야 되나? 돌아가면? 그리고 이럴수록 좋았던 추억마저 안 좋게 변할 것 같다. 그건 싫다. 그리고 나는 그냥 잘했다 이런 말 듣고 싶었는데 너가 항상 하는 말들을 생각하기도 싫다. 듣기 싫다. 다시 간다고 하면 안 만났을 거다라고 해서 "그럼 한 달이라도 시간을 달라. 생각해 보고 다시 만날 마음이 있으면 연락하자." 그랬더니 "그 연락을 누가 하냐?" 그러더래요. "그걸 누가 하는데?" 이러더니 "내가 전화하면 되지? 알겠어." 이렇게 하더니 끊더래요. 이 남자분이 아주 여자한테 질렸나 봐요. 그 녹차 요거트님 만나고 나서 여자라면 아주 학을 띨 것 같습니다. 남자분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만난 기간이 사실 4년 6개월이나 만났는데 남자가 시간을 최대한 줄 대로 많이 줬겠죠. 참을 만큼 참았겠죠. 이 남자 입장에선 기분 좋겠습니까? 4년 6개월이나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결혼 못하고 미적대고 있고 결혼하면은 어떠겠다 부정적인 얘기만 늘어놓는데 미래가 안 보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 생각이 오래 가는 건 아니고요. 여태까지 겪었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2019년 10월 중순에 한번 통화를 하고 이분이 제 방송 보시고
5개월 뒤에 2020년 3월 초에 잘 지내시전을 했대요. 잘 지내냐 이렇게 물어보고 상대방이 똑같지 뭐 너는 잘 지내고 이렇게 얘기해서 갑자기 생각나서 연락해 봤어 그랬더니 그래 그러더니 잘 지내고 또 다음에 생각나면 연락할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데요. 5개월 뒤에 잘 지내시전까지 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일십하더니 차단을 당해버렸대요. 일십을 한 건 아니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잘 지내시전을 하면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되기는 하는데 우리가 잘 지내시전을 하는 거는요 형식적으로 그냥 그 사람의 간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지만 잘 지내시전을 하면요 적어도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상태를 파악하고서는 연락을 끊어야지. 예를 들면 상대방이 뭐 다니는 직장 아직 계속 다니냐 뭐 요즘에 좀 여유는 어떠냐 이런 것 정도는 물어봐야지 너무 상태 체크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이렇게 연락도 받았으면은 여러분들은 반응이 어느 정도 좋다고 생각하고서 그럼 상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우리가 오랜만에 연락을 하고 다음번에 또 연락을 하려면은 얘가 어느 정도의 상태인지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뭐 직장을 지금 다니고 있는 건지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어떠냐 이야기를 해봐야지 무조건 잘 지내 하고서 생각나서 연락해봤어 뭐 다음에 연락할게 이렇게 하면 물론 나쁘진 않아요. 이게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상태 체크 정도는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차단을 푼 이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시다고 해요. 그리고 차단이 길어진다면 이별 극복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차단은 뭐 풀 수도 있고 안 풀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마 남자가 차단을 해버리는 것은 본인을 4년 6개월 동안 만나면서 크게 여자에 대해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제 카테고리화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남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남자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유가 있는 상황인지 없는 상황인지 뭐 이런 것 정도는 좀 파악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여유가 없으면은 제 카테고리화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은 5개월 후에 카톡을 보내셨잖아요. 이제 3월 초에 보내셨으니까 뭐 3개월 있다가 또 다시 시도를 해봐야죠. 뭐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다시 접근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일단 차단이 풀지 안 풀지는 3개월 후에 지나보고 나서 판단을 하고 만약 안 풀면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동선 파악해서 마주쳐서 서로 뭐 이야기를 잠깐 나눈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남자분이 제 카테고리화가 안 된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될 거예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일단 접근 방식을 다르게 해봐서 차단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가 다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접근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자가 꿍한 성격이 아니라 여자에 대해서 좀 뭐랄까 나쁜 인식이 쌓인 것 같아요. 물론 이 남자도 잘한 거는 없어요. 남자분도 잘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여태까지 장기 연애는 했지만 남자답게 이 관계를 리드한다기보다는 그냥 되는 대로 만나는 경향들이 나타나서 그리고 여자들이 원래 이렇게 투덜대잖아요. 남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것은 어떤 여자를 만나도 대부분 다 투덜대고 칭얼대요. 근데 그거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요 남자분이 여자를 잘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죠. 근데 다른 여자 만나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 남자 같은 경우에 다른 여자 만나면 이제 여자 자체를 아주 질색팔색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달 시간 갖고 한번 연락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 남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연락을 누구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말이 없으니까 남자가 내가 전화하면 되지? 알겠어 하고 끊어버렸대요. 그러니까 피동적인 여자를 만나고 나서 완전히 질색팔색하는 것 같아요 이 남자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남자가 여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앞으로 여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피해의식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만나게 될 것 같다. 아니면은 되게 스피드하게 이제 결혼까지 그냥 바로 꼬리는 해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녹차 요거트님이 질문하시는 게 차단된 상태로도 재회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3개월 있다가 다시 연락을 해보는데 차단이 돼 있을지 안 돼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서 다시 연락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때 만약에 차단이 안 풀려 있다 그러면은 뭐 카톡 차단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남자의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동선 파악한 경로에서 서 있다가 만나셔도 그런 방법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남자가 퇴근길에 있는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사람들이 사이에 섞여 있다가 만나게 된다든가 지나치다가 우연히 보게 된다거나 우리가 지금 당장 하게 되면 매달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3개월이라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하면요 매달린다라는 인식이 아니에요.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겠지 상식적으로. 나 여기 뭐 하느라고 친구 만나느라고 여기 왔었는데 여기 일을 했었어? 이렇게 얘기해서 만날 수도 있잖아요.
웬만하면 본인이 직장이나 주소 알아 가지고 파악해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